인류가 수렵에서 농경사회로 정착한 이래 건물이란 외부 요인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안과 밖의 경계를 구분짓는 것이 인지상정이었습니다. 이는 인류사의 굴레 안에서 장식의 변화는 있었을지언정 근대사의 몇 차례 갈등과 파괴, 수복, 그리고 재건을 통해 더욱 확고해졌으며 마침내 모더니즘을 통해 국제적으로 획일화되기에 이르렀죠. 그런데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으로 대변되는 현대사회, 이 기성건축은 과연 유효할까요? 우리 같은 일반인이야 딱히 생각해볼 일이 없지만 이는 건축계에선 꽤나 자주 등장하는 담론이라고도 합니다. 의식주 중 유독 주에 있어서 현재 인류는 천편일률적인 상자 안에 들어가 획일화를 추구하는 것도 모자라 그 상자를 오래도록 쓰기보다 비싸게 다시 만드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 오늘 소개할 어느 건축가는 이 물음에 누구보다 앞장서는 사람인데요. 현재 전 세계가 주목하는 건축가이자 아마 미래에는 프리츠커상을 탈 것으로 확실시되는 건축가 이시가미 주냐와 가나가와현 아츠기시에 위치한 가나가와 공과대학이 되겠습니다. 소개하기에 앞서 아츠기시가 어딘지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실 텐데요. 가나가와현의 거의 정중앙에 위치한 아츠기시는 사이타마나 치바와 마찬가지로 도쿄의 베드타운 성격이 강한 가나가와현에서 유일하게 주간 인구의 수가 야간 인구보다 높은 도시입니다. 이는 현청 소재지인 요코하마도 해내지 못한 건데요. 주변에 대기업의 연구소나 공장이 자리해 있는 덕분이라고 하네요. 그 때문에 역세권은 굉장히 살기 좋게 개발된 편이면서도 지평선을 따라 웅장한 산맥이 펼쳐져 있는 게 굉장히 신기하죠. 이렇게 도시와 자연의 감성이 혼재된 동네가 학창시절 이시가미 주냐의 작품 세계에 영향을 주기라도 한 것일까요? 그는 자연의 요소를 꽤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건축가입니다. 물론 한두 세대 위의 거장들보다 더욱 파격적으로 말이죠. 일단 가나가와 공과대학으로 이동하려면 먼저 신주쿠역에서 오다큐선을 타고 호나츠기역까지 와야 합니다. 주의할 점으론 호나츠기역에서 도보로 3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아츠기 버스센터에서 7번 버스를 타야지만 공과대학의 정문에서 바로 내릴 수 있다는 것인데요. 참고로 버스에서 보이는 풍경은 딱히 없으니 잘 내릴 수 있도록 버스의 안내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문에서 내린 후 경비실에서 예약 확인이 완료되면 방문증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출입이 가능한 곳은 기본적으로 카이트 공방과 카이트 광장뿐인데다 방문증을 들고 공방에 들어가서 등록까지 마쳐야지만 견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길로 새지 않고 곧장 직진하는 편이 좋습니다. 벽면이 유리로 마감된 쪽이 카이트 공방으로 주말이면 근처의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건 나중에 따로 구경하도록 하고 등록을 마치셨다면 우선 카이트 광장으로 곧장 들어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 시점 이시가미 주냐를 대표하는 프로젝트 중 하나이자 건축이 왜 예술일 수밖에 없는가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들어서자마자 스케일감을 모호하게 만드는 공간이 눈앞에 펼쳐지는데요. 물론 충분히 넓긴 하지만 어째 그것보다도 더 넓어 보이죠? 보통 이 정도 면적에 아무것도 없으면 텅 빈 운동장 마냥 공허한 느낌이 들 법도 한데 이곳은 여느 때보다 충만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달까요? 이 경험이 꽤나 신기해서 처음 들어가면 분명히 한동안 무작정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놀라운 점은 이시가미 주냐는 이 모든 것을 감성보다는 철저한 건축적 사고로 구현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광경을 보여주지만 의외로 이곳의 스케일 자체는 인간에게 친숙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천장고는 주택과 비슷하게 3m를 넘지 않도록 했고 벽 또한 일반적인 두께를 유지하고 있죠. 그럼에도 이곳의 스케일을 모호하게 만드는 비밀은 바로 바닥과 천장의 경사에 있는데요. 공간을 실내가 아닌 풍경으로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시가미 주냐는 시선의 끝에 벽이 아닌 지평선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때문에 이곳에선 건물의 외곽을 제외하면 그 어떠한 벽도 기둥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바닥이 방사형으로 최대 5m의 고저차를 이루고 있고 그 위에 거대한 철판을 얹어놨을 뿐이죠. 최대 90m의 스팬을 가진 이 철판은 각각의 벽면에 연결되어 장력과 중력에 의해 바닥의 완만한 경사를 따라가게 됩니다. 이 굴곡으로 인해 벽이 사라지고 땅과 하늘만 남은 풍경이 완성되며 맞은편이 지평선에 의해 사라지는 구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철판이 열 수축과 팽창에 의해 30cm 정도의 고저차를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천장의 높이가 계절에 따른 변화까지 표현하고 있는 셈이죠. 와, 잘은 모르지만 벌써부터 이 사람 천재다라는 생각이 바로 들기 시작하는데요. 천장을 벽에 걸어놓는다니 말이야 쉽지만 이 간단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계산과 실험이 뒤따랐겠죠. 이시가미 준야는 이를 반오개성으로 정의하며 철저하게 계산되어 만들어진 공간에 자연의 무작위성을 더해서 마음을 울리는 풍경을 출현시키기 위한 장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활용점정이 바로 철판에 무작위로 뚫린 59개의 계구부인데요. 주위를 둘러싼 것들이 차단되는 동시에 시간의 경과를 수반하는 자연 현상만을 안쪽으로 끌어들여서 지평선 너머로 어디까지나 계속될 것 같은 세계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영상마다 매번 설명을 늘어놓는 편인데요. 여기서는 정말 말을 잊은 채 주어진 환경에 몰입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런 것을 생각해낼 수 있었을까요? 광장에 들어오기 전에 잠깐 지나쳤던 건물, 카이트 공방으로 들어오면 이러한 그의 방법론이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약간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광장과 마찬가지로 600평 규모의 시원한 사각형 평면을 갖고 있지만 구현 방식에 있어선 차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카이트 광장보다 훨씬 이전인 2008년에 지어진 이곳은 밖에서 언뜻 보면 기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오면 300여 개의 얇은 기둥이 건물을 지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작위로 배치된 듯 보이지만 이 또한 치밀한 구조 설계를 통해 구현해낸 무작위성으로 그에 따르면 잘 정돈된 가로수길이 아닌 무성한 숲을 이미지화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하는데요. 상대적인 이야기지만 이곳의 경우 풍경으로부터 보다 직접적인 영감을 취한 셈이죠. 사실 방금 지나온 호나츠기역의 근처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츠기 버스센터의 맞은편에 있는 아뮤 아츠기라는 이름의 복합상가의 8층에서는 그가 리모델링을 맡은 아츠기시 육아지원센터의 실내 광장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선 구름벽이라는 구조물을 통해 공간의 구분을 모호하게 함으로써 반오개성이라는 개념을 대체하고 있으며 이 유연함이 또한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었죠. 이렇듯 자연의 이미지들은 그의 건축 세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개념으로 발전해 오늘에 이르게 된 느낌이랄까요. 인트로에서도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동안 우리는 기둥과 벽을 통해 공간을 구획하고 역할을 부여해왔습니다. 특히 20세기의 거장들은 그것도 모자라 가구를 통해 공간 하나하나의 용도를 입력해 철저히 통제하길 원했죠. 하지만 이시가미 준야는 용도가 딱 정의되는 순간 그 공간은 유연성을 잃기 마련이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그는 이곳에서 그 개념으로부터의 탈피를 꾀한 듯 보이는데요. 공간의 흐름보다 자연을 매개로 시간의 흐름에 집중하게 만드는 건물을 만듦으로써 말이죠. 결론을 내리자면 오늘 저는 시간의 흐름 자체에 집중은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담론적인 얘기는 차치하고 일행들과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구경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자체가 시간의 흐름을 온몸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겠죠. 자신의 방식대로 인간과 자연과의 거리를 좁히려는 한 건축가의 세계관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가나가와 현의 아츠기시에 위치한 가나가와 공대를 구경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간만에 건축 덕질하기 진짜 잘했다 생각되는 장소였는데요. 사실 위치가 워낙 찾아가기 까다로운지라 여행지로 자신있게 권하긴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조금은 색다른 여행을 원하신다면 강력히 추천드리는 곳이니까요. 위치와 예약 페이지 등은 따로 정리해서 남겨드릴 테니 건축적 사고로 구현된 예술적인 풍경이 궁금하시다면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오겠습니다.